그리고 겉으로는 내가 왜 임기 단축을 해, 내가 왜 하야를 해, 임기 단축 이전에 심판 나오기 전에 왜 하야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하야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임기 단축 개헌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두 개로 분열된 상황에서 내가 국정 운영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정치 권력 구조가 계속 가야 되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대통령 단임제가 가져온 비극성을 되풀이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경험을 했는데 이거를 또 겪어야 되는가 과연 그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 그 과거를 반복하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아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좀 아까 제가 잠깐 빼먹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87년 체제를 종식한다는 내용도 있길래 그게 개헌인가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는데 지금 그러면 개헌과 자신의 임기 단축을 뭐 카드로 제시했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헌재 재판관들한테 그런 게 카드로 작용할 수 있을지 전혀 없죠. 그건 소용이 없는 얘기고 그리고 설사 기각될 거를 예상을 해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기각되고 난 후에 혼란도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울 것인데다가 개헌이나 임기 단축이나 저도 사실 개헌이나 정치 개혁을 굉장히 많이 주장했던 사람이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아까 이제 뭐 야당이 뭐 눈도 안 마주치고 박수도 안 친다고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2년 동안 제1당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아예 총선에서 지고 나서 그때 처음 만났고요. 그리고 수사만 계속 쭉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에서는 뭐 임기를 단축하든지 뭐 4년 중임제를 하든지 아무것도 안 돼요. 물론 이런 정치 문화를 만든 거는 사실 여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그거는 여야가 다 책임은 있기는 있어요. 이 계엄하고 비교해서 물타기를 하고 싶지는 않으나 이렇게 적대적인 정치 문화를 만든 데에는 굉장히 여야가 전부 정권을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보복적인 수사를 했고 감사도 그런 식으로 했고 저 상대를 대화의 상대로 존중하지 않고 절멸시키고 내가 다 독식하겠다는 그런 태도로 정치를 했고 그리고 유권자들도 상당히 거기에 호응을 했습니다. 유권자들이 나한테 뭔가를 해줄 정책을 만들 그럴 정치인을 뽑기보다는 저쪽을 누가 더 잘 후려팰 수 있지? 그런 정념에 좀 시달려서 거기에 이제 목이 매 상태로 투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서 그걸 먼저 바꾸지 않으면 뭐 개헌이고 뭐가 아무 소용 불가능하고 바뀌지 않을 겁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쪽에 빙의를 해보겠습니다. 개헌 문제를 얘기한다라든가 임기 단축을 얘기한다라든가 하는 것이 뭐 카드일 수도 있다고 허민 기자는 진단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지지자들을 뭐 나쁘게 말하면 선동. 그죠? 나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나를 탄핵시키다니. 그죠? 이런 그런 정치적 목적. 왜냐하면 이게 현실성이 좀 객관적으로 보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 그걸 너무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체가 전 좀 어이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총체적인 감정을 저는 표현하자면 어이없음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당일날 그 소식을 처음 봤을 때부터 한편으로 두렵지만 한편으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이 사태가 쭉 몇 달 동안 그 후속 사태가 진행되면서도 계속 저를 사로잡는 감정은 어이없다는 느낌이에요.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저 말들을 보면 보통 하는 말로 현자 타임이라고 그러죠. 현실 자각 타임. 그게 아직 안 온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인지 못하는 것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일을 어떻게 해야 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모른 채로 2년 반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고요. 그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저 법정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 상황과
윤석열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상현실 속에 살아왔고 지금 저 법정에서도 가상현실 속에서 살고 있고 자신의 가상현실 속에서 유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저 얘기들을 들으면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헌법 개정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본인이.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 본인은 헌법재판을 잘 받아야 돼요. 저런 얘기를 헌재 법정에서 한다는 자체가 현실 인식을, 현실 자각을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헌법의 문제 아니에요. 사람의 알겠습니다.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데 개헌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얘기는 지금 여기서 그만할까요? 나눌 건 아닌 것 같고요.